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반값 전기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아직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라고 볼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라든지 또 이 전기차의 가격의 40%에 해당되는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반값 전기차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10년 동안의 국내 시장에서도 10번 정도의 가격을 높여서 이 마음대로 높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 상당한 불안감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테슬라 차량이었는데, 최근에 이 몇 개월 사이에 테슬라의 가격을 갑작스럽게 인하를 하면서 세계 시장의 전기차의 흐름을 바꿔놓는 이런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췄죠. 중국에서는 이 테슬라의 가격을 20%까지 낮추면서 그 이전에 고가의 테슬라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가중이 되면서 상해의 테슬라 이 판매점에 이 진입을 해서 부시고 이 기물을 훔쳐가는 이런 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상당히 불만감이 높아졌던 것이 바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인하가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거쳐서 가격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 10% 가격 인하라는 거죠. 자동차 가격에서 10% 인하라는 것은 대단히 큰 가격적인 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제작사는 영업이익률이 5에서 6%가 나오게 되면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MW,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약 10%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25%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을 20%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래도 흑자가 유지되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다른 제작사들이 똑같이 테슬라와 같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5%, 6%에서 가격을 더 인하하게 되면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랭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포드가 8.8%까지 가격을 낮췄는데요. 그것도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연기관차에서 벌여들은 이익금을 이 적자인 전기차에다가 몰아주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테슬라 같이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그냥 유지한다든지 또는 애매모호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GM은 가격 동결을 선언했고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뭐 테슬라는 가격을 워낙 많이 다운시켰고 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이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현대차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이 이 테슬라의 모델 3하고 견져서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판매율이 더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해결 과제 중에서 고민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20%까지 내린 이유는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한테 따라오려면 따라와 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모델 2 같은 반값 전기차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제작상의 이 비용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반값 전기차를 앞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대표 모델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모델 2 내지는 모델 C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초반대니까 기존의 5, 6천만 원대를 반값으로 낮춘 실질적인 반값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있죠. 사회적 기여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혁신의 아이콘이어서 제작 방법을 완판으로 찍는 프레스 공법이라든지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4680 용량이 5배, 6배 올라간 이런 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혁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요인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반값 전기차에 대한 구현 시점이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두세 달 전에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도 올해 후반부에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진다 이렇게 지금 발표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품질을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그러면서 테슬라를 따라가야 되는 많은 숙제를 더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국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대의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공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생산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임금, 비용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높은 책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은 미국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유럽도 CBAM 같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의가 팽배되고 있다는 거. 인도네시아도 뭐 아시겠지만 니켈 원광석이라든지 보크사이트 원광석 해외로 수출을 직접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공장 국내로 들어와서 자국에서 산업을 일으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좁은 시장이고 원자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국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결 숙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값 전기차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가격, 또 이 제작상의 공법을 낮추고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을 낮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만큼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확보가 쉬워졌다는 뜻도 있습니다. 니켈이라든지 각종 배터리 원자재가 예전만 하더라도 고가였는데 최근에 20-30%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가격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낮춰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등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에너지 밀도를 훨씬 더 높이고 무게도 줄여주면서 차세대 이 핑크빛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 정도 되더라도 과연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먼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SK 온하고 이 터키 공장을 유보하면서 LG 엔솔이 사실 포드하고 협약을 맺었죠. 근데 SK 온하고 배제시킨 이유도 원래는 이 뒷 배경이 복선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중국 CATL의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택일했다는 것이죠. 인산철 배터리 하면은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이 무게나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대신 에너지 밀도도 30%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30% 저렴하다는 거, 또 화재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다 껴주는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을 빼놓고 고성능 모델은 인산철 배터리를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산철 배터리도 셀2팩 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을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CATL이 드디어 인산철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생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드가 이 CATL 인산철 배터리를 미국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또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하기 위해서 100% 포드가 투자를 하고 뭐 기술료 같은 것만 CATL에다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협약을 맺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기법인데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두고 있죠. 따라서 이러는 것들이 바로 반값 전기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게임 체인저급 기술인 이 전기차용 변속기도 반값 전기차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전기차는 모터에다가 감속기를 써서 쓰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이거 상당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 마찬가지로 변속기가 필요한데 변속기를 기존의 내연기관차 변속기 기술을 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아직 초보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도 7, 8년 전에 전기차용 변속기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뜨뜻미지근한 상태였거든요. 왜 필요하다는 눈초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 뒷부분에 2단 변속기를 끼고 있고요. 또 아우디 이트론 양산형 전기차에도 뒷부분에 2단 변속기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 여러분들 대만의 글로벌 이륜차 제작사 업체도 있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단 이륜차, 전기 이륜차를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대용량 변속기 회사인 미국의 이튼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변속기 개발을 6, 7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올해 전반기에 이 전기 버스에다가 4단 이 자동 변속기 전기차용을 탑재를 해서 30% 이상 효율을 가져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먼저 전기 이륜차지만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는 7단 자동 변속기 양산형이 개발돼서 후반부부터 인도네시아의 4개 업체에 5만 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전기차용 변속기를 7단을 탑재를 하게 되면요,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30에서 50%가 주행거리가 길어지고요, 등판 능력의 이 급격한 부분도 용이하게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달리더라도 모터가 60도 이상 되질 않고 유지를 하면서 모터의 수명, 내구성 물론이고 이 냉각 장치, 쿨링 시스템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일석십조의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급 기술 중에 하나가 변속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다 지금 연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값 전기차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곧 등장을 하겠죠. 반값 전기차. 누가 과연 먼저 구현을 할 것인지. 지금 상태에서는 테슬라가 필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향후 추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